저는 오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용어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초크 포인트, 해상 병목 지점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게 이것은 학문적 용어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세계 질서를 통제하는 열쇠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것은 미사일이었습니다. 전함이었습니다. 테헤란과 미국 사이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표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석유의 통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석유가 이동하는 길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들의 타임라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두려운 무언가가 보입니다. 4월 13일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모로코가 지브롤터와 관련된 군사협정에 추가 서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말라카, 지브롤터 이 세 곳은 글로벌 무역의 세계의 목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각각의 위치에 하나씩 손을 뻗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들은 전부 초크 포인트를 장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지중해를 통제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지브롤터, 수에즈, 말라카, 희망봉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제국을 유지시켰습니다. 무역로를 장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가 번영할 수 있고 어떤 나라는 고립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해군력으로 주요 해상 통로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항행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자유를 누가 허용하는지를 미국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란 전쟁을 통해 미국은 그 권한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이란의 핵 문제는 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갈등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의 대부분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호르무즈를 거쳐 말라카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미국이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말라카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워싱턴은 사실상 베이징의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전쟁의 진짜 목적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상 통제권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려는 훨씬 더 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선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초크 포인트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집중점입니다. 그 좁은 통로 하나가 수십억 달러의 무역을 좌우하고 수십 개 나라의 경제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패권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자, 미국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이 전쟁에 대해 했던 말 하나를 먼저 떠올려 봤습니다. 자, 이 전쟁은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한 달 남짓 교전이 이어진 후 전투가 갑자기 식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란이 굴복했다고, 미국이 이겼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군사적 전쟁에서 경제적 전쟁으로
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미국 법의 특수한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60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 법의 틀 안에서 매우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군사 교전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압박은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투가 멈췄다는 것이 이란에 대한 조임이 멈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프로젝트 프리덤입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상업 선박 보호 작전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민간 화물선들을 안전하게 호송하겠다는 것. 얼핏 들으면 매우 인도적이고 방어적인 작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전의 진짜 메시지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이 글로벌 무역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르무즈가 긴장 상태에 있는 지금 어떤 나라의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보호를 받는 선박들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건의 제시입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들어오면 무역이 계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적용됩니다.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전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폭격은 눈에 보입니다. 극적입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 여론의 반발을 부릅니다. 인도주의적 비판이 쏟아집니다. 동맹국들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봉쇄는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천천히 작동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폭격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입니다. 이란의 석유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장 탱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석유를 생산해도 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 생산을 너무 오래 멈추면은 유전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란의 경제적 산소를 서서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수억 달러씩 손실이 쌓입니다. 그 돈이 없으면 혁명 수비대에 급여를 주기 어렵습니다. 급여가 밀리면 내부 결속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부가 흔들리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 흐름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주에서 6주 동안 군사 행동으로 이란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 다음 전투를 멈추고 경제 봉쇄를 강화합니다. 의회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압박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스스로 무릎을 꿇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매우 냉정하고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현대 전쟁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시간은 짧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경제적 교살은 무기한 지속됩니다.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으니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은 이 자국 병사의 희생도 최소화됩니다. 상대방은 무너지지만 아무도 우리를 직접 공격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라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미국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아닙니다. 경제 봉쇄의 압박도 물론 심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이란 내부의 균열입니다. 저는 이란의 정치 구조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온건파와 강경파를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 이해합니다.
온건파는 서방과 대화하려는 사람들이고 강경파는 혁명의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구분이 표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건파도 강경파도 모두 같은 체제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틀 안에서 자라고 그 틀 안에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이 세계관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생존 방식입니다. 온건파는 말합니다. 지금 양보해야 체제가 살아남는다. 강경파는 말합니다. 지금 굴복하면 체제가 끝난다. 두 쪽 다 체제의 생존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 이 두 입장 사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란 권력 구조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정부와 혁명수비대, 사법부와 종교기관이 모두 그를 중심으로 조율됐습니다. 그 중심이 사라지면서 각 세력이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경제 봉쇄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는 다릅니다. 자, 혁명수비대는 계속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 신호를 보내는 동안에도 혁명수비대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상을 원하는 측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 협상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 미국이 이 이란 정부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혁명수비대가 그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성공은 온건파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고 그것은 혁명수비대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혁명수비대는 그것을 뒤집을 행동을 할 동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란과의 협상이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구조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가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로 이란 경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이 막히면서 정부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이 혁명수비대에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수비대에 급여를 주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수비대의 충성심은 이념에만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보장되고 특권이 유지되고 체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이 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는 체제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충성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거리의 시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은 이전과 다릅니다. 자, 봉쇄로 인한 물가 폭등, 실업,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 이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팔라비 왕조의 마지막 국왕의 아들이 유럽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망명 정치인의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권 교체에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이란에게 원하는 것이 단순히 핵 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핵 합의는 중간 단계일 뿐이고, 자, 궁극적인 목표는 이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지금 이란의 강경파를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협상하면 체제가 약해지고 체제가 약해지면은 결국 정권이 교체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버티자. 어차피 미국의 목표가 우리를 없애는 것이라면 양보해봐야 소용없다. 이 논리가 강경파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강해질수록 협상의 가능성은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이런 내부 위기의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그 외부의 압박이 내부를 단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를 더
깊이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 속에서 아무도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르무즈는 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석유의 대부분이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 중국으로 향합니다. 이 두 개의 해협은 중국 에너지 공급의 핵심 동맥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두 곳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면 워싱턴은 사실상 베이징의 산업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버튼을 손에 쥐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이 이란 전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이란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중국입니다. 이것이 왜 이 전쟁이 아시아에 사는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수입 경로의 핵심이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면 한국의 에너지 공급이 흔들립니다.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립니다. 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 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유가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화물선 운항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국 선박 공격 사건이 더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에게 던진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들도 이미 이 갈등 안에 있다는 것. 하지만 한국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참여할 때가 됐다. 저는 이 발언이 매우 복잡한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를 함께 순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양자유연합, 자유항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나라들의 연대, 그리고 그 연대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보호를 받고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구도. 이것은 무역통로 보호라는 명분 아래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동맹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무역로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을 지키는 비용도 함께 부담하라. 저는 이 논리가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란에 대한 명확한 적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미국 편이라는 신호, 자, 중국이 원하는 다극체제가 아닌 미국 주도 질서를 지지한다는 신호. 한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군사 결정이 아닙니다. 외교 전략 전체를 다시 설정하는 결정입니다. 일본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입 구조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참여 요청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도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란과도 독자적인 에너지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 갈등이 깊어질수록 인도의 선택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모든 움직임을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호르무즈와 말라카를 동시에 통제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악몽과 같습니다. 자국의 에너지 공급이 적대적 강대국의 허락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 자, 중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중국이 이미 그 대안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강화, 파키스탄을 통한 육상 에너지 루트 개발, 그리고 이란에 대한 간접적 지원,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해상 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입니다. 하지만 그 대응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중국도 호르무즈의 불안정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이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아직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지 못한 이 시점에 호르무즈를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 장악을 통해 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종속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호르무즈는 중동의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열쇠를 누가 쥐느냐가 지금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사일의 수가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국제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에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작동하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경을 무력으로 바꾸는 것은 비난받습니다. 민간인을 공격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무역로는 모든 나라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은 그 규칙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가 국경을 넘고 도시를 점령하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긴 나라는 영토를 얻고 진 나라는 영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전쟁은 다릅니다. 오늘의 전쟁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석유를 통제하는 것, 운송 경로를 통제하는 것,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경제를 통제하는 것. 영토를 빼앗지 않아도 상대방을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아도 상대방의 경제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 패권 전쟁의 가장 교활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활용해온 나라입니다. 달러, 패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군사력을 쓰지 않고도 달러를 통해 세계 경제를 통제했습니다. SWIFT 시스템에서 특정 나라를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여기에 해상 통제를 더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크 포인트의 장악, 그것은 달러 패권을 물리적 공간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이란이 처한 상황을 보면 매우 비극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잃으면 마지막 카드를 잃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의 전략적 가치는 호르무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이 해협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그 위험만으로도 세계가 이란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UAE가 우회 통로를 만들고 미국이 그 통로를 보호하고 해상자유연합이 형성되면 호르무즈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란이 막겠다고 위협해도 세계가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협상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투자한 전략적 포석이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모두 물러설 수 없을 때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1914년 이전과 어떤 면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모든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계산이 있었고 각자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예보에서의 총성 하나가 그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호르무즈에서 그런 총성이 울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 내부의 혁명 수비대가 독자적 판단으로 미국 선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본토 핵시설을 기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에너지 공급 차단에 맞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가 연쇄 반응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해상 무역로 위에서 있습니다. 그 무역로 안에는 엄청난 양의 화약이 쌓여 있습니다. 미국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절박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조차도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동맹국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란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먼 나라의 이야기로 보지 마십시오. 호르무즈의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의 에너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미국이 해양 연합 참여를 요구하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 우리 수출 시장이 흔들립니다. 이미 우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복잡한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